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기초 강좌에서 8주차의 플랫폼의 강의를 담당하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의 변태영 교수입니다. 8주차에서는 플랫폼의 기본 개념과 다양한 플랫폼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미래 플랫폼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의 어원을 살펴볼까요? 플랫폼은 프랑스의 플랫포름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의 평평하다라는 의미의 플라트와 형성하다라는 의미의 포럼의 합성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주변보다 높은 평평한 장소, 강단, 연단, 발판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발판은 어떤 곳을 오르내리거나 건너다닐 때 발을 디디기 위해 설치해 놓은 장치 또는 다른 곳으로 진출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판, 기반, 매개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의미로서 플랫폼은 거래를 원하는 복수의 집단들을 연결해주는 경제 주체들의 중개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경영학, 사회학 등 학문 분야나 산업에서 기반 또는 매개라는 의미로 플랫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차역의 플랫폼 또는 승강장은 다수의 승객이 타고 내리는 장소로서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의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 업계 또는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개념을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즉, PC에 탑재된 중앙처리 장치인 CPU, 스마트폰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P,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맥 OS, 안드로이드, iOS 등 각종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그림에서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중앙처리 장치와 운영체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플랫폼의 개념을 인터넷상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만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치가 창출되는 공간의 의미로서 매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해당하는 외국의 이베이, 아마존이나 국내의 11번가와 같은 서비스들이 해당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외형에 따라서 플랫폼을 크게 현실계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인터넷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계 플랫폼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백화점, 재래시장, 온라인 오프라인 은행, 부동산 중개업소, 건설 인력 시장 등 실생활에서 많은 비즈니스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은 부품 또는 완제품의 실물 형태의 IT 제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반으로서의 플랫폼인 중앙 처리 장치, 모바일 응용 프로세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매개로서의 플랫폼으로서 콘솔 게임기나 전자책 전용 단말기 등이 해당됩니다. 사진의 좌측 그림은 인텔사 계열의 중앙 처리 장치나 삼성전자의 모바일 응용 프로세서인 기반으로서의 플랫폼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측 그림은 매개로서의 플랫폼으로서 아마존사의 일종인 전자책 전용 단말기인 킨들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콘솔 게임기인 엑스박스입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계층 구조에 따라서 크게 응용 프로그램, 미들웨어, 운영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상위에 위치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 환경과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구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미들웨어는 어도브사의 플래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등 기반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입니다. 또한 아래쪽에 위치한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iOS와 같이 상위 응용 프로그램과 가장 아래쪽인 하드웨어를 중재하는 기반으로서의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사용자들을 인터넷상에서 매개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네이버 또는 다음과 같은 포털 서비스,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베이 또는 11번가와 같은 커머스 서비스 등이 매개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인터넷 서비스들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 환경 및 운영 체제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구분 방법으로서 플랫폼을 역할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기반과 매개라는 플랫폼의 개념을 바탕으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반형 플랫폼, 매개형 플랫폼 및 복합형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운영체제가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운영체제 없이는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즉 SDK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운영체제는 이러한 선순환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플랫폼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경우에서 기반형 플랫폼인 운영체제가 복합형 플랫폼으로 진화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플의 운영체제인 iOS는 아이튠즈 스토어나 앱스토어, 페이스타임과 같은 매개형 서비스를 포함하여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즈 8부터 윈도우 스토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매개함으로써 복합형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반형 플랫폼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기반으로서의 플랫폼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 중앙처리장치 또는 모바일 응용 프로세서 등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입니다. 대표적 기반형 플랫폼인 운영체제는
해당 운영 체제에 최적화된 개발 도구를 제공하고 외부 개발자들은 개발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외형적으로 운영 체제는 소프트웨어이고 중앙 처리 장치는 하드웨어이지만 역할 관점에서는 모두가 기반형 플랫폼인 것입니다. 즉, 외형과 관계없이 다른 제품에 자신의 기능을 제공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기반형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매개형 플랫폼은 사용자들을 매개하여 상호작용을 창출하는 공간으로서의 플랫폼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점차 인터넷 기반의 매개형 플랫폼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들을 상호 연결하여 콘텐츠를 생산하며 생성된 콘텐츠를 매개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생성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소비 행위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개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커다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개형 플랫폼의 일종인 오픈마켓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로 간주되어집니다. 이처럼 오픈마켓이 다수의 판매자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픈마켓에서는 한 건의 거래가 한 건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 구조입니다. 판매자는 다른 유통 채널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인한 저렴한 판매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자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구매자가 몰리게 되며 많은 구매자가 물건을 사기 때문에 판매자는 마진을 줄여 판매 금액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더 저렴해진 가격으로 인해 더 많은 구매자가 몰리게 되며 간혹 이벤트, 쿠폰 등을 통해 더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불러 모으는 선순환 메커니즘 덕분에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커머스, 즉 상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소셜 커머스는 초기에는 지역 상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반짝 세일하는 쇼핑몰과 같은 그룹폰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하였습니다. 국내 소셜 커머스는 비즈니스 모델상 오픈마켓과 중첩되어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변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 아마존, 이베이가 있으며 국내에는 G마켓, 11번가, 옥션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국내의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로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복합형 플랫폼은 기반형 플랫폼과 매개형 플랫폼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복합형 플랫폼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기반형 플랫폼으로서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장악하고 매개형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형 플랫폼이 등장해가는 유형을 보면 첫째, 기반형으로 시작하여 매개형의 성격을 갖추어 복합형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인 윈도우 8에 있는 윈도우즈 스토어를 내장하여 매개형 성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개형으로 시작하여 기반형의 성격을 갖추어 복합형으로 진화하는 유형입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공개하며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형 플랫폼의 성격을 추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처음부터 기반형과 매개형의 성격을 갖추어 복합형으로 시작하는 유형으로서 안드로이드와 같이 처음부터 안드로이드 1.0 운영체제에 안드로이드 마켓, 즉 현재의 구글 플레이를 통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인터브랜드에서 2019년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탑 100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브랜드는 매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랭킹은 매년 최고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꼭 참고해야 할 지표로서 발표와 동시에 많은 언론에 회자되며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100개의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중 상위 24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인 애플에서부터 4위인 마이크로소프트까지는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순위의 변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6위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페이스북은 2015년 23위에서 2019년도에는 14위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이 2016년 매출 250억 달러로 역대 최고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2016년 초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을 출시했고 페이스북 라이브 이후 동영상 콘텐츠는 빠르게 마케팅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과 비교해 볼 때 2019년도에는 IT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상승 또는 순위 유지가 두드러지고 BIT 글로벌 기업의 소폭 하락이 보입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글로벌 기업 24개 중에서 플랫폼 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글로벌 기업 브랜드 24개 중에서 플랫폼 기업이 무려 11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 기반의 글로벌 기업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경제 규모와 플랫폼 경제 규모를 상호 비교해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대륙별 글로벌 경제 규모와 플랫폼 경제 규모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륙별 글로벌 경제 규모는 비교적 대륙 간 편차가 작습니다만 플랫폼 경제 규모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지역의 플랫폼 경제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수준의 플랫폼 기업들이 북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적 영향 또한 비례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중국 중심의 플랫폼 기업들, 즉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 등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비중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사실은 당연해 보입니다. 기업은 현재 및 미래 시대에 대응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시대 변화의 동력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하여 기업은 네트워크의 시대, 데이터의 시대,
플랫폼의 시대를 잘 이해하고 부합하는 대응 전략과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대에서 네트워크는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정보 및 사회적 관계를 상호 연결합니다. 또한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겨나는 시대에서 이러한 빅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정확히 추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의 시대에서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을 지렛대로 삼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업 분야, 통신 및 네트워킹 서비스 분야, 교육 분야, 금융 분야, 건강 분야, 수송 분야 등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인 시스템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합니다. 파이프라인은 가치의 창출과 이동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며 이때 파이프라인의 한쪽 끝에는 생산자가, 반대편에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회사는 먼저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그런 다음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고객이 등장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일직선 형태로 인해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를 선형적 가치 사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기업들이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플랫폼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세계에서 다른 종류의 이용자들이 서로 만나고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원을 이용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즉, 가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일직선으로 흘러가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변경되며 교환되고 소비가 되어집니다. 애플의 강점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융합한 플랫폼 전략을 가지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로서 2001년 1월에 아이튠즈 1.0을 출시하고 당시 아이튠즈는 단순히 미디어 재생 기능만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에 아이튠즈 스토어를 개시하며 음원 판매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2001년에 맥OS X를 출시하여 이것은 맥 컴퓨터의 운영체제이자 현재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에 기반이 됩니다. 또한 애플은 애플 리테일 스토어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제품으로서 2007년에 아이폰을 출시하여 스마트폰 산업에 큰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이처럼 애플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콘텐츠를 융합한 플랫폼 전략을 지금까지도 충실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강한 기업인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애플 제품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풍부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은 애플에 대한 강한 충성도, 즉 로열티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신생 창업 기업과 같은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업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 마치 신생 기업처럼 소수의 핵심 프로젝트에만 역량을 집중시켜 탁월한 결과물을 창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와 데스트로 불리는 엔지니어 그룹 중심의 개발자 위주의 우대 문화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구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 분야에서 강자인 이유는
검색 품질의 우수성과 대표적인 매개형 플랫폼으로서의 수익 모델의 창출 능력일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 창출에는 프리미엄 전략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프리미엄이란 공짜인 프리와 고급을 의미하는 프리미엄의 결합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기능, 가상의 상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전략을 말합니다. 안드로이드와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은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와 공유를 추구하는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직원 채용 단계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20%의 시간 제도를 운영하여 일주일 중 하루를 본업 외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실패를 장려하는 회사 문화는 실패 없이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철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면 네트워크 효과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 운송 서비스인 우버의 경우 탑승객이 운전자를 끌어들이고 운전자는 탑승객을 끌어들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들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소비자들은 앱 개발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온라인 간편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끌어들이고 구매자는 판매자를 끌어들입니다. 공유 숙박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에서는 집주인이 손님을 끌어들이고 손님은 집주인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모든 비즈니스가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양면 네트워크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충분히 이용하여 더 많은 사용자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다시 더 많은 사용자를 유입시키는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요건은 킬러 앱, 네트워크 효과, 로열티, 즉 충성도를 말합니다. 첫째, 킬러 앱은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로서 특정 플랫폼을 반드시 이용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끝내주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국내 킬러 앱은 카카오톡이 될 것입니다. 둘째, 네트워크 효과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사용자에 대한 수요가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초기에 스마트폰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오로지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모든 친구들이 카카오톡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자신도 참여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셋째, 충성도 또는 로열티는 사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경쟁사의 어떠한 마케팅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변경하지 않을 정도의 깊은 애착 상태를 말합니다.